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던 남원 람천에서 또다시 오수정화 부실 논란이 발생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남원시청 앞에서는 남원과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남원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관리업체에 잇따른 오수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남원시는 잘못된 방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상류 지리산 람천입니다. 하수 배출구에서 하얀 거품을 머금은 탁한 오수가 거센 물살을 이루며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제대로 정화된 하수와 비교하면 눈으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최소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정상 정화 과정을 무시하고 불과 2시간 만에 미처리 폐수를 강제 조기 방류했다. 급기야 8월 3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화조조차 그치지 않은 인분과 오염 물질이 섞인 오수가 람천으로 방류되는 같은 업체가 관리하는 인근 중계펌프장에서 오염수가 흘러든 사실이 적발된 지 불과 5달여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주민들에 의해 확인된 겁니다. 방류와 무관한 탁수 발생, 지속적인 악취, 거품과 생활 오수 형태의 부유물, 하천 바닥 슬러지의 반복적 퇴적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단순 사고입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남원시는 피서객이 몰린 데다 주민들이 계곡물을 생활용수로 쓰면서 처리장으로 흘러드는 하수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루 130톤 처리 용량을 넘어서 덜 정화된 오수가 유출됐다는 판단입니다. 관리전 측면에서 조금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이 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직원이 누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민원 발생 후 8회가 지나도록 방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방류 시간이나 방류량은 모르신다는 거죠? 정확히 제가 이들은 시설을 보강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처리 용량을 초과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온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이미 지난 4월 11일 하수 처리장 하수에 맨홀에서 용량 초과로 맨홀 뚜껑이 열리며 오수가 대량 역류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주말마다 폐수가 넘쳐 흐르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어 남원시에 지속적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남원시는 뒤늦게 인력을 상주시켜 초과 하수를 인근 처리장으로 보내고 중장기 증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번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러나 하류인 경남 함양까지 수질오염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 경계를 넘어선 전수조사와 직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1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정치적 대변자이자 발전의 설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북을 작지만 강한 강소 메가 전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북 공약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2차, 3차 투자 후속 계획에 전북 포함과 현대차 투자 초고속 확대 성사, 미국과 중국 등 국가 AI 관련 새만금 투자 성사,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전북의 금융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새 도당위원장을 뽑습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 출신의 행정전문가로 재선 의원입니다. 당내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과 원내 부대표 등 여러 중요한 자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정읍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배우며 영화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도 속에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능력까지 키우며 지역의 미디어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소했던 카메라 장비를 직접 조작해보는 학생들. 자신들이 기획한 아이디어를 스크린에 담아내기 위한 청소년들의 열기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전북교육영화학당에 참여한 정읍 지역 청소년들이 미디어 전문가들의 코칭을 받으며 영화 제작의 재미에 빠졌습니다. 장비나 체험 기회가 부족한 동아리 활동에 아쉬움이 컸지만 전문적인 제작 과정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이들끼리 동아리로, 방송부 동아리로 했었는데 전문 장비나 체험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지회가 전북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전북과학대 방송연예미디어학과와 함께 마련한 전북교육영화학당. 영화 제작 과정이 이해는 물론 스토리 구성부터 AI를 활용한 촬영과 편집 실습까지 꾸며졌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은 영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이 영상 전문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보는 경험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재능도 펼치면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청소년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미디어 영상 교육 현장.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담아내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차세대 미디어 인재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가 고출력 태양광 모듈의 핵심 생산기지로 거듭납니다. 김제시는 11일 신성 ENG가 김제 자유무역지역 공장에서 신규 생산라인 론칭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고출력 태양광 모듈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비 고도화를 통해 신성 ENG는 고출력 고효율 모듈의 안정적인 양산 기반을 확보하고 2029년까지 새만금 해상 전용 태양광 모듈 개발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김제와 전북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김제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와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교육, 정치, 행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과도할 정도로 소통하며 교육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10일 천교육감 주재로 8월 둘째 주 주간 정책회의를 열고 대변인실을 비롯한 15개 부서기관의 하반기 주요 업무를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7일 발표된 9월 1일자 정기 인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천 교육감은 인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인사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는 직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정비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교육협력과는 기존 전북교육 거버넌스위원회를 전북교육 원탁회의로 전환하고 TF 운영과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천 교육감은 과거 자신이 거버넌스 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극히 형식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형식적인 위원회나 제도는 다 없애라며
제대로 할 것이 아니라면 그럴싸하게 형식적으로 구축해봤자 에너지만 빠진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원탁회의는 실질적으로 교육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쫀쫀하게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며 서울과 지방에 나눠 세우려는 구상을 내비치자 남원 지역 사회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수도권에만 힘을 싣는 정책을 비판하며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까지 남원에 함께 세우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맞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긴급 연석회의를 연 지난 7일. 정부가 최근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두려는 구상을 내비치자 지역 차원의 대응이 늦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 남원일 거라고만 전부 생각을 하고 솔직히 수술 방관했던 건 사실이고 제일 중요한 또 선거가 겹쳐서 같이 다시 힘을 모으시고요. 현재는 어쨌거나 남원이 이 모양 된 것은 선출직 의원님들 책임입니다. 참석자들은 국립의전원만 유치해서는 수련 등을 위해 다시 서울로 가야 하는 불안전한 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립중앙의료원까지 함께 옮겨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의견을 나눈 결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향의 뜻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이들은 시의회 정문 앞으로 이동해 규탄 결의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의료 정책은 지방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남원의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구축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하여 교육부터 실습, 수련, 연구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완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조속히 남원에 구축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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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찾아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남원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1인 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연석회의에서는 그동안 대응이 미흡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국립의전원 입지 등을 논의 중인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정이 빠르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지난 7일 남원 춘향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정 후보는 권리당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남원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며 바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지만 지역의 바람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생각도 하고 계시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되어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원에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남원시의회가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연계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른 국립의전원 서울 배치안에 대응해 교육과 실습, 수련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완결형 공공의료 거점을 남원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원은 2018년부터 정부 약속에 따라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가장 먼저 준비해온 곳이라며 전북과 전남, 경남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공공의료 거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의장은 지방 필수 의료를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역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주권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10일부터 청사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전북도는 청사 출입과 관련해 훈령에 명시돼 있던 방문증 발급 절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동안 청사를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받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사 전면 개방에 따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청사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 신원 확인 절차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됩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이 백제가요 정읍사의 기다림과 사랑을 재해석한 창극 정인을 선보입니다. 오는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판소리와 한국무용, 줄타기 등 다양한 전통 연희와 현대적 영상 연출을 결합해 정읍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재탄생합니다. 국악인 유태평양 씨가 작창을 맡아 전통 소리의 깊이와 대중성도 더했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살리고 대표 공연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판소리의 장단 그리고 판소리의 어법, 국악의 선율들을 최대한 잘 살리면서 이 극을 세계로 그리고 정읍의 브랜드 공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저 또한 열심히 서포트하고 일조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읍사 문화재 재전위원회가 제37회 정읍사 문화재 부도 여인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부도 여인상은 5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도와 부덕을 갖추고 사회와 이웃의 귀감이 되는 여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추천 대상은 남편과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의 화목과 다복, 헌신의 삶을 실천해온 여성입니다. 희망자는 정읍시 읍면 동장 또는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정읍사 문화재 재전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난급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다 넘어진 80대가 쓰러진 채 방치돼 숨지는 등 고령층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도로변. 지난 5일 오후 2시 반쯤 8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 옆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귀가하던 중 휠체어에서 넘어져 폭염 속 도로에 2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2도를 넘었고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밭이나 길가 등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야외에서 어르신들이 쓰러져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시작 시간대에 가서 차를 동하시는 거랑 재난방송이나 마을방송 같은 걸로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7일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25명으로 늘었고 누적 환자는 2,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시도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보내 최고 수준의 대응을 요청한 상황. 사망자 발생 중에 텃밭에서 아침에 일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 80세 이상 농업인들에 대한 또 80세 이상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의식이 의려지거나 경련 같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큰 혈관 부위에 찬물이나 젖은 수건을 대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면 폐렴까지 생겨 더 위험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